자, 그럼 오늘 기후미식회 초대 손님 모셔볼까요? 기후미식회의 백과사전, 슬기로운 식생활의 길잡이, 백남정 식생활교육 인천 네트워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그 텃밭 지난번에 있다고 해서 청취자분들이 관심이 또 많았는데요. 네.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지금 텃밭은 한참 일거리가 많나요? 네. 그러니까 일거리는 많지만 수확물은 없는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이고요. 그렇구나. 저희가 또 넓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도 요모조모 다 갖추고 있어서 오늘 오전에도 이제 텃밭에 가가지고 네. 상추 모종 심어놓은 거 물 좀 주고, 그다음에 씨앗 심은 것들은 아직 안 나왔더라고요. 저희가 3월 말쯤 심었는데 네. 또 우리가 씨를 뿌리진 않지만 그곳에서 자라고 있는 그 달래하고 또 돌나물 뜯어다가 오늘 저녁에 무쳐 먹고 달래장도 만들고 하려고 집에 가져다 놓고 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상추 모종을 심은 데서는 이제 상추 종류들이 막 자라고, 네. 그 다음에 씨를 뿌린 건 이제 발화를 기다리고 계시고요. 네, 아직 안 나왔어요. 뭐 아욱, 그다음 적상추, 청상추 이렇게 상추 종류들, 그다음에 또 근대, 열무 골고루 심었는데 거의 안 나오고 열무 한 개인가 2개 정도 나오고 이렇게 약간 아주 예쁘게 이제 쏙쏙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저는 너무 재밌었던 게 씨를 뿌린 것도 아니고 모종을 심은 것도 아닌데 저절로 알아서 자란다. 달래하고 돌나물. 그 참나물도 있고, 전에 언젠가 이제 씨를 뿌렸던 참나물 이런 것들은 이제 지가 알아서 퍼져가지고 막 나오고요. 조금. 근데 지금 너무 작아가지고 참나물은 아마 한 2주 뒤쯤 좀 커졌을 때 먹으려고 아껴두고 있습니다. 네, 정말 텃밭이 천연 냉장고네요. 거기 채소 보관실. 그래요. 지난주 금요일이 청명이었잖아요. 네. 하늘이 차츰 맑아진다. 그럼 이게 봄이 이제 본격적으로 무르익는다는 뜻이었을까요? 청명?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봄이라고 해도 뭐 꽃샘추위 지난주에 추웠잖아요. 맞아요. 꽃샘추위도 눈도 오고. 있고 막 네. 안정적이지 않았다면 이제부터는 안정적으로 봄이다. 봄의 한가운데다. 이런 느낌으로 그 맑아진다라고 표현을 한 것 같고요. 네. 지금부터 이제 모내기 할 것들은 더 준비하고 뭐 이런 그 농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럴 때는 양의 기운, 따뜻한 기운들이 올라가면서 네. 음의 기운이 점점 사그라든다고 생각을 해서 청명을 보통 손 없는 날, 이 손이 이제 약간 나쁜 기운을 이야기하는 네, 건데요. 네. 손 없는 날이라고 얘기하고 그럴 때 땅에 관련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보통 청명 때 무덤, 그러니까 묘소에 가서 묘소를 좀 돌보고 이런 일들도 하거든요. 그게 다 그렇게 아마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손 없는 날이라고 해서. 네네. 여기 9504님이 저도 회사 옥상 텃밭에 상추 모종을 심었는데요.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셨네요. 회사 옥상에도 텃밭들을 하시는구나. 네, 잘 자라요. 굉장히 잘 자라요. 옥상에서요? 네, 햇볕을 많이 받으니까.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마음 복잡할 때 텃밭에 나가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좋더라고요. 그래요. 청명하고 우리가 이제 손 없는 날, 봄이 본격적으로 네. 시작되는 맑고 맑은 날. 이때도 어떤 음식과 관련이 있을까요? 뭐 그때쯤 나오는 음식들을 이제 먹어라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때쯤 제일 많이 먹는 지금 이제 청명이 요즘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 진달래 화전 먹습니다. 진달래. 네, 저희 집은 또 산밑이고 저희 그 공동체 돌봄하는 분들 중에 네. 이제 장애인 그룹홈 분들이 있어서 지난주에 저희 같이 산 나들이 갔다가 진달래 따가지고 화전 일요일 날 부쳐 먹었습니다. 부천 네, 댁을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 집은 산미치고 해서 저는 또 강원도 시댁 생각을 아닙니다. 했어요. 언젠가 말씀하셨는데 그 예. 소래산 그 뒷자락 인천대공원 뒷자락이 저희 집
네. 소래산 뒷자락. 네. 여기 9504님이 또 이런 문자도 주셨네요. 쑥 반가워요. 여러분 제가 힌트 드렸습니다. 요즘 마트에서 파는 냉이, 달래는 향이 많이 떨어지던데 이유가 뭔가요? 그러셨는데요. 냉이 마트에서 요즘 마트에서 파는 것들은 자연적으로 네. 나온 게 아니고 아마도 키운 걸 거예요. 판매용으로. 판매용으로 키우는 것들은 온실에서 키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햇빛도 덜 받고 환경이 좋으면 얘네들이 향을 좀 덜 내요. 아, 편안하면 향이 덜 나오나요? 네, 그다음에 아. 두 번째로는 빨리 자라면 향이 좀 덜하고 이 두 가지를 아마도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그 척박한 환경에서 살려고 그러면 얼마나 애를 쓰겠어요. 그러니까는 그 애쓰는데 벌레들이나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먹으면은 안 되니까 더 향을 아주 진하게 내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는 우리 몸에는 또 항암 효과, 항염 네. 효과 이런 것들을 내는 거죠. 아, 선생님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무슨 문학 작품의 한 구절 같아요. 힘들 때 향이 깊어진다. 사람도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여기 5440님이 출산하고 나서 좌욕했던 기억이 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그게 그 항암 네, 효과였나 맞습니다. 보죠. 그래요. 그리고 저희가 화전을 이때쯤 해먹는다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 화전을 어릴 때도 그냥 사람들이 농담으로 하는 얘기지 진짜 꽃을 먹는다는 상상을 못 해봤는데 나중에 커서 한식집을 가니까 도시에 사셔서 네, 정말 진달래꽃으로 이렇게 절편 위에 얹어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네. 진짜 먹는 거였구나 하고 좀 놀랐었는데요. 이때쯤 화전, 진달래 화전, 또 쑥떡도 많이 먹을 때죠. 네. 근데 그 아무 꽃이나 다 화전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아, 네. 그러니까 전을 붙일 수 있는 꽃은 일단 독성이 없어야 되고요. 이거 중요해요, 선생님. 아무 꽃이나 네. 먹는 사람들 생겨요. 저 같은 사람들. 네, 그래서 그 자연을 잘 아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일단 독성이 없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제가 앞에서 냉이 달래도 요즘에 키운다고 했잖아요. 네. 또는 이제 지금 막 산에 뭐 제선충 방제한다고 막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농약 같은 거 묻지 않은 것들을 사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향이 너무 진해도 안 되고 너무 없어도 안 되고 향 은은한 향 그다음에 또 씹었을 때 너무 질기면 식감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 꽃잎도 되게 부드러워야 되고 네. 이런 조건들을 갖고 있는 거를 우리가 먹죠. 그리고 눈으로 보기에 또 색이 예뻐야 되고. 진달래가 딱이네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화전을 붙인다 할 때 대부분 진달래로 먹지 다른 꽃으로는 안 하나요? 아니면 여러 가지 꽃으로 일단 또 하는 꽃이 네, 있나요? 봄에 먹는 거는 진달래도 있지만 제비꽃, 제비꽃도 하는구나. 네, 그다음에 민들레 또 맞아요. 있고요. 민들레는 약으로도 먹으니까. 네, 그다음에 여름에는 이제 장미꽃. 근데 장미 같은 경우는 식용장미가 따로 있어요. 아, 네. 아무 장미나 먹으면 드시면 안 되고. 됩니다. 아파트 담벼락에 있는 거 뜯어서 드시면 안 되고요. 식용 장미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봄에 매화꽃도 먹고 가을쯤에는 국화꽃. 국화. 네, 그러니까 차로 만드는 것들이 또 식용 가능한 꽃들이 많습니다. 네. 3841님이 여기서 쑥떡 저기서 쑥떡 애들 노는 모습이 보기가 좋습니다. 네, 5469님은 어릴 적 할머니께서 해주시던 쑥떡 지금도 생각납니다. 그때가 그립네요. 그러셨는데요. 이때쯤 이제 쑥떡을 먹는 거는 쑥이 한참 날 때기도 하고 그것도 역시 뭐 우리 몸에 좋은 효과가 있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아까 앞에서 향이 진한 것들은 네. 우리에게 주는 신호는 그런 항암이나 항염증과 관련된 그 영양소들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특히 이제 봄쑥이 그래요. 봄쑥이요. 네, 네. 그러니까 쑥도 우리가 그냥 쑥이라고 부르지만 쑥의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요. 봄에 많이 나는 쑥이 참쑥이라고 네. 우리가 그냥 쑥 그러면 생각나는 그 쑥이 참쑥인데 참쑥의 뭐라 그러나 한 해를 보면 봄에 나는 것들이 가장
약성분이 많고 그다음에 질기지 않기 때문에 식이섬유가 적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로 뭔가를 만들었을 때 장의 부담이 좀 덜한 거죠. 그리고 이제 비타민 C, 뭐 비타민 A 이런 것들도 많고 우리가 약숙이라고 하는 게 그 봄쑥이겠네요. 아니요, 이게 약숙은 또 따로 다른 있습니다. 네. 쑥 종류는 이제 조금 이따가 뒤에서 얘기를 하고 지금은 그냥 참쑥이라고 우리가 대부분 쑥이라고 부르는 그 참쑥이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떻게 좀 다른가를 보면 네. 그래서 봄 것이 냄새도 좋고 영양도 많다. 여러 가지 성분들이 많다. 그다음에 이제 네. 여름이 되면 얘네들이 쑥쑥 자라잖아요. 그러면서 되게 질겨져요. 식이섬유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이때 이제 상대적으로 장에 좀 제가 불용성 식이섬유 얘기했는데 불용성 식이섬유가 많아지기 때문에 장에 좀 부담을 줍니다. 네.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그런 약성분들은 또 줄어들어요. 성장 속도가 빨라지면서 그리고 겨울에는 이제 거의 볼 수가 없죠. 쑥을요. 네. 그래요. 여러분 청명에 먹는 쑥떡 이야기 2부에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샵 0999로 문자 보내주세요. 봄이 서서히 무르익어가는 시기죠. 청명이 지났고 어떤 음식 챙겨 먹는 게 좋은지 백남정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가 1부에서 퀴즈를 드렸는데 사연을 많이 주셨어요. 0224님은 시골 할머니가 쑥 뜯어서 전해주셨던 추억. 3698님은 쑥입니다. 쑥털털이 많이 해주셨어요. 지금 보고 싶은 엄마가 해주셨네요. 벌써 10년이 되어가네요. 돌아가신 지 10년 되셨나 봐요. 쑥털털이 하면 이게 뭘까요? 제가 모양은 떠오르는데 그 다른 이름이 안 떠오릅니다. 그 푸실푸실하게 해서 먹는 네, 쑥. 쑥버무리. 와, 쑥버무리. 네. 맞아. 그걸 쑥털털이라고 했을까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예. 한종애님은 와, 백 선생님 오셨네요. 날씨 흐린 게 효자네요. 선생님 나오시는 날인 줄 몰랐는데 날씨가 흐려서 외출을 안 하고 라디오를 들으셨나 봅니다. 저는 쑥개떡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셨고요. 시골 할머니가 전해주셨다고 했는데 여기 1646님도 새싹 문자로 쑥에 효능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오래전에 쑥개떡 해주셨던 어머니 생각이 나네요. 맛있게 먹었던 생각과 추억이 돋습니다. 그래요. 쑥 하니까 또 쑥개떡, 쑥버무리, 쑥털털이 하면서 다들 할머니, 어머니 생각들을 하시네요. 3950님은 다음 주 월요일에 직원들과 쑥 뜯으러 갑니다. 쑥개떡해서 나눠 먹을 거예요. 기대가 큽니다 하셨는데 이 직원들이 함께 쑥 뜯는 걸 꼭 좋아했으면 좋겠으니 즐겁게 쑥을 뜯고 쑥개떡을 나눠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종애님은 쑥이 몸을 따뜻하게 해준 데서 봄에 잔뜩 채취해서 말려서 차로 오래 먹으려고 했는데요. 배가 아파서 못 먹었습니다. 소량을 먹어도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퀴즈 맞춘 다음에 선생님하고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아까 1부에서 드렸던 퀴즈 다시 말씀드리면요.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샵 0999. 여러 해의 살이 풀입니다. 봄이 되면 이걸 뜯는 모습 여기저기서 볼 수 있는데요. 특유의 향이 있죠. 어린 수는 나물이나 떡으로 먹고 향신료로도 사용이 되고요. 냉이, 달래와 함께 봄나물 3대장으로 꼽히죠. 이게 한방 치료에도 많이 쓰이고요. 좌욕이나 찜질할 때도 씁니다. 찜질방 가면은 또 이 방도 있어요. 1번 쑥, 2번 취나물. 정답은 백남정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정답 1번 쑥입니다. 네. 밀라노님이 쑥띠 빵 터졌어요 하셨는데 저도 사실 선생님이 일부에서 설명하시면서 무슨 쑥 할 때마다 계속 네 긴장이 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또 4268님이 새싹 문자로 할머니가 30년 넘게 키워주셨는데요. 이맘때쯤이면 늘 쑥버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안 계셔서 맛볼 수가 없는데 먹고 싶어도 어떻게 만드는지를 모르겠네요. 할머니 계실 때 한 번이라도 좀 해드릴 걸 그랬어요. 그러셨는데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먹거리에 대한 얘기하다 보면 네, 먹거리는
절반이 추억이죠. 맞아요. 여, 그 예. 지금 이제 쑥을 뜯어서 쑥개떡을 해 먹겠다 이러셨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추억을 이야기할 때 어렸을 때 네. 이맘때 쑥개떡을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지만 쑥버무리나 쑥 털털이를 먹었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쑥 너무 작아가지고 아. 쑥개떡에는 쑥이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쑥은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그러니까 몸이 좀 안 좋을 때가 있었어서 네. 이제 시골 가가지고 시댁을 간 거죠. 시댁 네. 가가지고 이제 쑥이 너무 예뻐서 그 쑥을 막 이렇게 뜯었어요. 네. 그러니까 쑥은 캐는 게 아니고 뜯는 거죠. 음. 뿌리째 뽑지는 맞아, 않거든요. 맞아. 이 딱 끊잖아요. 네, 뿌리와 맞아요. 그래서 이제 밑동에서. 뜯는다고 얘기를 예. 하는데 그거를 뜯고 있으니까 어머님이 그거를 언제 뜯냐고 이렇게 한심하게 바라보셨어요. 근데 그 해에 한 5월쯤 갔더니 이렇게 풀을 안 베고 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셨냐고 여쭤봤더니 쑥밭이래요. 너를 위한 쑥밭이라고. 그래서 그 여름 쑥은 식이섬유가 많고 질기다고 했죠. 네네. 그래서 그 올라오는 쑥 중에 가장 위쪽에 여린 부분이 있어요. 예. 새순으로 올라오는 예, 예. 한여름에도 그 쑥을 베가지고 낫으로 베서 아. 그러면 이제 굉장히 양이 많거든요. 네. 한 움큼씩 낫으로 쑥쑥 베니까 음. 그거를 가지고 쑥개떡을 해 먹어요. 쑥개떡엔 쑥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주 많이 들어가기 아. 때문에 봄에 요맘때에 그 여리여리한 쑥으로는 쑥개떡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 아. 쑥을 모아야 되는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선생님을 봤을 때 아니 어느 천년에 이러면서 그쵸, 그쵸. 모셨겠네요. 그거는 쑥 버무리나 쑥 털털이를 하는 거고 요맘때 네, 그래서 쑥으로는 지금도 해마다 늦봄이나 초여름쯤 되면 그거 배다가 삶아서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제가 아. 오면 저를 주시고 저는 이제 그거 어머니께서요. 가지고 1년 내내 아. 쑥개떡을 해 먹어요. 와, 여기 3212님이 딱 그 얘기 보내주셨네요. 저는 어린 쑥을 뜯어서 쑥 버무리와 쑥국을 해 먹습니다. 쑥이 어리면 보들보들하고 맛있거든요. 네, 아하. 근데 향도 진하죠. 그리고 이제 쑥개떡의 쑥은 조금 더 자란 걸 윗부분을 네. 잘라가지고 한다. 그러면 1년 내내 쑥을 그렇게 해서 드시면 확실히 몸에 좋은 건 느끼시겠어요, 선생님? 네, 간식으로 먹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한종혜 님이 쑥이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고 해서 봄에 잔뜩 채취해서 말려가지고 차로 오래 먹으려고 했는데 배가 아파서 못 먹었어요. 네. 조금만 먹어도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셨는데요. 그게 그 약성분이 안 맞는 사람이 있는 거죠. 아, 쑥이랑요? 네, 그러면 보통 아이들이 쑥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쑥향 되게 싫어하는데 아이들은 열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제 열이 많은 사람들은 이 쑥을 먹으면 더 열이 올라가기 때문에 안 좋죠. 근데 쑥 중에서도 인진쑥 같은 경우는 되게 인진쑥은 따뜻하고 우리가 개똥쑥이라 그래서 네. 그 쑥 종류 중에서 사철쑥이라고 이제 정식 이름은 사철쑥이고 그거를 개똥쑥이라고 부르거든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보기에는 다 쑥은 향이 되게 쑥향이라고 생각하는 향이 날 것 같은데 이 사철쑥은 그거보다 향이 굉장히 약하면서 약간 다른 냄새가 나요. 그래서 그게 이제 좀 개똥 냄새가 난다고 해서 개똥쑥이라는 얘기도 네. 있는데 그 개똥쑥 같은 경우는 찬 성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쑥도 그냥 쑥이니까 다 따뜻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쑥마다 좀 다르다. 그리고 아마 그 쑥이 어떤 쑥인지 확인하셔야 되고 참쑥일지 아니면 개똥쑥일지. 근데 개똥쑥은 참쑥보다 좀 뒤에 나오고요. 네. 개똥쑥과 참쑥을 구분하는 법은 이렇게 뒤로 돌려서 네. 하얀 솜털이 있고 그 줄기 부분에도 약간 솜털이 있으면 얘는 참쑥입니다. 근데 줄기 부분도 털이 없이 매끈하고 네. 잎 부분도 털이 없이 매끈하면 그런 쑥이 있어요. 네. 저 그 쑥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죠? 네, 너무 매끈해서. 그다음에 쑥이 또 국화과예요. 그래서 이파리를 보면
국화랑 제가 처음에 또 국화잎을 막 뜯으려고 했잖아요. 이 큰 쑥이 있네 이러면서 뜯으려고 했더니 어머님이 또 깜짝 놀라갖고 걔는 국화라고. 맞아요. 쑥 뜯으러 가면 맞아 어릴 때 그랬던 기억이 나요. 네. 이게 쑥인지 국화잎인지 아닌지 뭐 다른 몰라요. 잎인지 모르는 네, 것들이 저희 있어요. 어머니 정원에 심어놓은 국화를 제 큰 쑥인 줄 알고 막 선생님이 뜯으려고 뜯으려고 했던. 하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참쑥하고 그 사철쑥, 개똥쑥을 좀 구분해서 드시면 좋다. 그다음에 그 털이 없는 개똥쑥 같은 경우는 찬 성분이에요. 그래서 그거 두 개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선생님 제가 아까 일부에서 음. 잘 모르고 여쭤봤던 거 약쑥이라고 하는 건 인진쑥인가요? 인진쑥을 보통 약쑥이라고 많이 부르고요. 아니면 네. 이제 그 각각의 어떤 그 쑥마다 효능이 다 달라요. 네. 그 안에 있는 영양분이 다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 상황에 맞춰서 쑥을 활용해서 약처럼 만들어 놓은 것들을 그냥 다 약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근데 강화가 이 사자발쑥, 인진쑥 요게 많거든요. 아, 사자발쑥, 인진쑥 강화도에 많다고요. 네, 강화도에. 그래서 강화도는 그 사자발쑥이 으로 만든 여러 가지 건강기능식품 이런 것들을 많이 또 팔기도 합니다. 그 아까 한정혜님이 쑥차를 만들어서 몸에 좋으니까 먹으려고 했는데 안 받고 오히려 배가 아프고 고생했다. 그래서 못 먹었다 그거는 이제 했는데 쑥과 내가 안 맞았을 수도 있고 또는 만약에 그게 참쑥이 아니고 개똥쑥이었다. 그러면 몸이 찬 분들이 또 찬 것들을 먹으면 좀 안 좋죠. 안 맞을 수 있고. 네네, 안 맞죠. 아, 그러면 이 쑥 중에서 찬 성분은 개똥쑥 하나인 거죠. 나머지는 다 뜨끈뜨끈한 대부분은 거고. 다 따뜻한 성질을 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인과에 좋다고 하는 게 이제 속이 냉하면 여자들은 안 좋다고 하니까 네. 쑥이 좋다고 얘기하는 건데 네네. 개똥쑥은 사철쑥은 네. 특별하게 찬 성분이다. 찬 요거는- 성분이긴 한데 항암 효과는 굉장히 많습니다. 오. 좀 다른 거죠. 그래서 그냥 잘 모르겠으면 적당히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적당히 적당히. 먹는 게 되게 좋아요. 안 맞는다 싶으면 또 못 먹는 거고 아무리 네, 좋다고 맞아요. 해도 아 쑥이 이렇게 또 다양한 종류가 있구나. 미국에서 네. 이제 미국은 쑥을 안 먹으니까 우리나라의 그 연세대 암센터에서 미국으로 보내서 암 성분을 연구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미국에서 가장 부인과 질환에 암에 좋은 게 샐러리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샐러리보다도 훨씬 더 암에 좋은 성분들이 많더라. 쑥에. 이런 결과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쑥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기왕에 간식을 먹을 거면 쑥떡이나 쑥개떡. 그런 거 좋죠. 그 노래 한 곡 듣고 저희가 쑥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볼 테니까요. 여러분 궁금하신 점 있으면 계속 질문해 주세요. 네. 2589님이 선생님하고 비슷한 얘기 해주셨어요. 쑥 시어머니랑 같이 뜯으면 저는 한 주먹, 어머니는 한 봉지. 지금은 요양원에 계신 지 8년입니다. 추억이죠 이제 하고 우는 이모티콘 보내주셨네요. 쑥 아무 데서나 뜯으시면 안 돼요. 아, 참 그런 문자도 있어요. 선생님 여기 보니까 쑥떡도 맛있는데 공해 때문에 요즘 먹기가 어려워요. 그러는데 차 도로변에 쑥 예전에 할머니가 뜯지 말라고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걸 구별해야 되나요? 네, 공기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죠. 그리고 어찌됐든 이게 공기 중에 떠다니는 공해 물질들이 네. 땅에 내려앉으면서 식물들에게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시댁에서 주로 뜯고요. 쑥 보여도 길에서는 쑥 보여도 뜯지 않습니다. 네, 깨끗한 곳에서 자라는 쑥이 네. 쑥이 좋다 얘기를 해주신 거고요. 쑥하고 마늘은 우리 민족과도 관련이 맞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됐죠. 네, 그래서 곰을 사람으로 만들 만큼 영양이 좋은 게 쑥하고 마늘이라고. 둘 다 항암 효과가 뛰어나네요. 네, 뛰어나죠. 오, 진짜. 여기 강진성 님이 이맘때 먹는 쑥 찹쌀떡 맛있는데 먹고 싶네요. 그래서 쑥 맞아. 찹쌀떡도 있지? 그랬는데요.
여기 0429님이 반갑습니다. 정답은 쑥. 처음 올라오는 쑥을 한 입 넣고 만두로 찌면 봄 향이 느껴졌어요. 쑥을 만두에 넣고도 찌는구나. 어머니께서 40년도 훨씬 지났지만 어느 정도 큰 쑥으로 인절미 방앗간에서 쪄 오셔서 농사지은 볶은 콩가루를 따뜻하게 준비해 주셔서 건강하게 자란 것 같아요. 진짜 몸에 좋은 거 드셨네요. 네. 먹을 것이 귀할 때 고마우신 어머니 오늘도 그립습니다. 20년 전에 떠나가셨는데 다들 쑥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연 주셨네요. 역시 단군 신화에서만 쑥이 아니라 모든 분들의 어머니 할머니 기억 속에 이 쑥이 있네요. 지금. 그래요. 그리고 선생님 이맘때 되면은 두릅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두릅은 좀 인삼향이라고 해야 돼. 두릅을 또 그냥 쪄서 살짝 데쳐서 아무 양념 없이 먹기도 하고 그러던데 네. 두릅도 쑥처럼 신진대사에 좋은 거겠죠? 네, 이맘때 나오는 것들이 다 그런 쌉싸름한 맛과 향과 그런 것들이 다 우리의 그 신진대사를 돕는 거죠. 네. 음. 그 두릅 이걸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을까요? 보통 살짝 데쳐서 양념장에 많이 찍어 먹는데. 네, 그러니까 쑥도 제가 첫 해에 정말 반나절 뜯어도 손바닥 한 줌밖에 안 될 그런 쑥을 네. 어떻게 떡을 해서 먹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정말 깨끗이 씻어서 전을 부쳐 먹었어요. 쑥전도 쑥전 맛있죠. 맛있습니다. 맞다. 그리고 그런 것처럼 두릅도 마찬가지죠. 두릅으로 그러니까 전을 부쳐요? 아니요, 네. 전을 부치기도 해요. 아. 근데 그 두릅은 그렇게 먹는 게, 그러니까 요맘때 나오는 두릅은 그냥 딱 살짝 데쳐서 그 장 찍어 먹는 게 제일 맛있고요. 이제 두릅에 대한 다른 조리법을 고민하는 순간 그거는 두릅이 너무 많아갖고 처치곤란할 때. 그때. 네, 시골에서는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오. 두릅이 하루 이틀 사이에 엄청 빨리 자라요. 그 비싼 두릅이. 네. 그래서 매일매일 하지 않고 저희 어머님도 이제 바빠가지고 한 2, 3일 못 뜯었다 그러면 정말 손바닥보다 더 길쭉하게 자란 두릅들이 와. 생겨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이제 빨리빨리 안 되고 뭔가 좀 컸다. 또는 두릅이 너무 많다. 이럴 너무 때. 많다 이럴 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김치를 담그기도 하고 두릅으로 김치를요? 네, 두릅으로 장아찌를 담가도 맛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두릅 네. 장아찌는 본 것 같아요. 네, 두릅 장아찌도 맛있죠. 그리고 쑥으로 우리가 만들어 먹을 때 쑥전 얘기하셨는데요. 네. 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쑥개떡은 다들 알고 뭐가 있을까요? 쑥국? 아까 이제 쑥차도 말씀하셨고, 쑥차.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쑥국 말씀하셨고, 나머지는 뭐 쑥으로 밥도 하나요? 네, 밥도 합니다. 그럼 그건 그냥 무슨 잡곡밥이나 채소밥 하듯이 그냥 쑥 넣고 밥하는 건가요? 네. 밥이 맛있을까요? 엄청 쓸 것 같은데. 그 양념장을 넣어서 먹고요. 양념장에 이제 쑥이 부족한 게 네. 쑥을 잘 흡수하려면 비타민 뭐 A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이제 지용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흡수하려면 기름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쑥은 네, 그 쑥전도 사실 맛도 좋지만 영양소의 흡수를 좀 돕는 거죠. 그래서 쑥을 같이 먹을 때는 단백질과 기름을 함께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쑥은 단백질과 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좋다. 네. 그러니까 우리 뭐, 쌀에 네. 쑥개떡 그러면은 탄수화물하고 쑥만 들어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쌀에 약 5에서 10% 정도는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이 네, 있다면서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쑥개떡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좋은 음식이죠. 거기다 참기름도 살짝 바르잖아요. 네. 그러네요. 그렇게 해서 음, 지용성 비타민을 흡수하기 좋게 해서 우리가 먹었다. 네, 단백질과 함께. 두릅을 김치로 할 때는 김치도 살짝 데쳐서 해야 되겠죠. 설마 그 생두릅으로 네, 그냥 네, 김치를 살짝 두릅은 생으로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어떤 분이셨나 이런 얘기를 쓰셨어요. 그 냉이 뿌리를 가지고 김치를 담궜습니다. 저희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달맞이. 달맞이꽃 뿌리요. 네, 예. 달맞이꽃 뿌리. 달맞이꽃 최숙자님이시구나. 네. 달맞이꽃 지금 새순이니까 뿌리로 김치 한다는데 선생님 드셔보셨나요? 그랬는데 저는 달맞이꽃 뿌리 김치를 처음 들어보는데요. 어떠셨나요? 그게 아마도 고들빼기 김치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겠네요. 뿌리까지 네, 먹으면. 네, 뿌리까지 먹는 것들은 뿌리가 약간 쌉싸름한 느낌이 있을 거고 김치를 담근다는 건 김치는 대표적인 저장 식품이기 음식이니까. 때문에 예전에 우리나라의 김치 종류가 이렇게 많았던 이유는 제철 식재료를 좀 더 저장을 잘하기 위해서 냉장고가 없는 상태에서 길게 먹으려고. 네, 김치 안 그럼 버려야 되니까. 네, 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또 먹을 게 없어지고 음. 그래서 먹거리를 관리하는 그래서 이게 발효 음식이 기후 위기 시대에 네. 대안이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을 꽤 많이 합니다. 농촌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걸로 보면은 뭐 고들빼기 김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쓴맛이 강하다는 건 독성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김치는 발효하는 과정에서 독성을 없애줘요. 그 균들이. 그러니까 미생물들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 되게 좋은 음식이죠. 아하.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김치로 담갔을 때 발효가 되면서 독성이 없어진다. 네. 그래요. 오늘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먹고 싶은 게 많이 생기셨죠. 저는 쑥 버무리, 쑥전 계속 생각이 나는데요. 말씀해 주신 절기별 음식 잘 챙겨 먹으면서 몸도 환경도 챙겨야겠습니다. 선생님 다음번엔 또 새로운 절기 음식 네, 이야기로. 다음번엔 또 5월에 먹을 만한 좋은 음식들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